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약간 아주 좀 이제 좀 깊숙하게 이렇게 내용을 다뤄놓은 게 있어갖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조선 칼럼인데요. 27일 이용주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이고 전 애교부 북핵대사였는데, 이분이 뭘 쓰려고 하셨는가 하고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좌파 미테랑 정부죠. 프랑스입니다. 좌파 미테랑 정부는 예상과 달리 소련과 대립, 북한과도 인권 문제로 수교 거부했다. 좌파의 진짜 가짜 판별법이 있다. 민주주의, 인권의 엄정한 잣대를 북한에도 적용하느냐 여부. 김정은 호응에 통일지우개에 나선 국내 좌파들 부끄럽지 않는가. 아마 그 써놓은 글의 중심 내용인 것 같아요. 몰락하는 김정은 정권을 위해 나팔 부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제 써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1945년 냉전 체제 출범을 거치면서 혁명적 급진 노선을 추구하는 공산주의와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양대 산맥으로 분화됐다. 냉전시대 초기 20년간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등 서유럽의 거대 공산당들은 소련 후원하에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1974년 독일 사회민주당의 헬무트 스미트 총리, 그 다음에 1981년 프랑스 사회당의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1983년 이탈리아 사회당의 베티노 크락시 총리가 집권에 성공하는 등 개혁적 사회민주주의의 정당들이 약진함에 따라 유럽 공산당은 급속히 몰락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사회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국의 공산주의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형태는 확연히 달랐다. 공산주의 정당들은 냉전시대 내내 원칙도 소신도 없이 소련 공산당의 지시에 맹종하면서 소련 대 정책의 나팔스 노릇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냉전시대 후반에 공산당이 위세를 꺾고 유럽 좌파 정당의 신주류로 등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최대의 가치이자 목표로 설정하는 등 공산당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했다. 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어떤 막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실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란 개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직접 적용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지 실제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게 조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마 사회민주주의라고 믿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뭐 소련처럼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훨씬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사회민주주의가 그대로 정책이 되고, 소련에 적용이 됐던 공산주의 개념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죠. 모순이 있었고. 네,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정강 정책에 따라 소련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인권 침해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소련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던 유럽의 우파 정당들보다 강력하게 소련과 대립각을 세웠다. 오히려 우파들보다도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확한 개념을 갖다가 세웠던 거죠. 그 시절 프랑스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한 필자가 겪은 프랑스 사회주의의 실체는 세간에서 막연히 추측하던 것과 크게 달랐다. 좌파 미테란 정부가 소련과 밀착하리라는 예측과는 달리 프랑스는 인권과 국제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소련과 대립했다. 중동 테러 지원국들을 두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테랑 정부의 강경한 반테러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서 파리 시내에서는 몇 달이 멀다 하고 폭탄 테러가 줄을 이었다. 북한이 강력히 요구한 대북한 수교도 불가피한 기정사실처럼 보였으나 미테란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재임 14년 내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수교를 거부했다. 영국,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수교한 지금도 유독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무장을 이유로 수교에 불응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서륙 전개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회주의 정당이 난립하여 이들의 진정한 정체성 파괴에 이를 먹었다. 그러다가 3년간의 프랑스 근무가 끝나갈 무렵 진짜 사회주의 정당과 친소련 꼭두각시 정당을 가려내는 아주 쉽고 정확한 방법을 터득했다. 유럽 사회주의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엄정한 잣대를 프랑스는 물론 미국, 소련, 중국, 북한 등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정당은 진짜 사회주의 정당이었고, 무슨 구실로든 같은 잣대를 소련과 공산국가들에 적용하기를 기피하는 정당은 10중 8구 소련에 맹종하는 가짜 사회주의 이성정당이었다. 이 같은 가짜 감별법은 골수 공산주의자, 몽상적 사회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친북주사파, 맹목적 정북주의자, 좌파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이질적 구성 요소가 혼재하는 한국 좌파 진영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판독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도구다. 여기서 이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쓰고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좌파 진영이 감별해서 최우선 과제는 유럽 사회주의 정당처럼 이념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좌파와 소련의 나파수였던 유럽 공산당처럼 오로지 북한을 위해 충성해 나팔을 부는 사이비 좌파를 구분하는 일이다. 가짜 판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사회주의 본연의 보편적 핵심 명제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정으로 신봉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그들이 국내 문제에 들이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엄정한 잣대를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탈북자 인권, 중국 인권, 신장 이구리 인권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586, 386 이런 세대들이 계속 인권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똑같은 잣대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잣대를 갖다가 그대로 북한에, 중국에, 러시아에 같은 잣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인지 그러나 북한만 맹종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렇다면 진짜로 민주화 세력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